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신나게 시작을 하려다가 잠깐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잘 보이시나요? 젊으셨을 때 모습이 너무 그립고 궁금해서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검색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잘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인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해서 지금 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날카롭고 똑똑하고 맑고 저는 진심으로 이분 이때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걸 찾아보고 났더니 마음이 아파져 버렸습니다. 에휴, 사는 게 뭔지 그죠? 속상합니다. 그죠? 속상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초점이 똑바로 맞게. 진짜 정말 맑고 똑똑하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에휴, 제가 쓰는 기계가 꾸져가지고 똑바로 안 나오네요. 이미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80년대 모습이십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재판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내일은 드디어 김영환이 나오는데 또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 이쪽에서는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국정원이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 채널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 방송하는 국민TV랑 청와대 갖고도 좋아요도 안 눌러지게 만들고 뭐 구독자 뭐 조회수 이런 거 갖고 완전 뭐 문 대통령님 채널까지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거는 이재명 극렬 지지 이쪽에서는 뭐 김경수 지사 님이 그 법정 구속되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없는 사실 취급을 하는 건지 뭐 아무튼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거의 전쟁 선포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까 낮에 저는 유재일 씨가 그 9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 동향 얘기해 주시는 그 폭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모든 퍼즐이 드디어 다 이렇게 딱딱 맞춰져 가는 느낌인데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90년대 중후반 이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질 않았기 때문에 참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좀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 이관계의 그 주범의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게 관찰되는 게 이제 제가 쭉 추적해왔던 이런 거에서 아까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유재일 씨가 더불어서 이제 폭로해 주시는 걸 보면서 결론이 내려주는 게 결국은 미국, 일본의 그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불렀던 그 글로벌 엘리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그 세력이요. 그러니까 오바마, 힐러리,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엘리트, 금융자본, 소로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그 다음에 그림자 정부인 안티 트럼프 CIA 이쪽들의 힘이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 앞잡이 세력들에다가 결국은 국내의 뭐 전향한 주사파든 뭐 전향을 안 하고 나중에 타락을 했든 어쨌든
주사파를 중심으로 거기에 같이 얹혀 있었던 그 여성 운동권 여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쪽이 주축이 된 국내의 구운동권 세력의 총합,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alternative right라고, 그러니까 네오콘이 너무 네오 컨서버티브 이쪽이 너무 그러니까 신보수 여기가 이제 너무 맵하고 그런 게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alternative right라는 그 뭐 대안 우파 뭐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이 뉴 라이트요. 그러니까 전향한 주사파 운동권 김영환, 하태경이 주도했던 그러고 이제 법륜, 나경원, 뉴라이트 창설했죠. 그리고 일본 사사카와 재단을 통해서 들어온 학계와 특히 개독, 종교계로 들어간 이 돈줄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이 된 뉴라이트.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라이트 이게 이제 이 말이 길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가 미국에서는 다 망했는데 왜 이렇게 성공을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운동권이요.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학번들부터 다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쭉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전두환 포갑 시절에 그러니까 유신 시대 때 박정희 때도 엄청나게 숨어서 도망 많이 다녔잖아요. 물론 그 분들 그 세력의 전부는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일부가 주도를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들어간 정치계, 시민운동계, 이른바 시민운동계 이런 쪽으로 들어간 이 운동권 세력의 전국을 아우르는 조직력. 그러니까 전대협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전대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한총련 세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특히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삼 때 쫙 열려버린 그 합법 공간 속에서의 전국 조직을 결성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이 조직력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제 뭐 삼민투 뭐 이런 그 이제 매우 정통적이고 고생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죠. 옛날 운동권이요. 그랬던 그러면서 이제 비합법 시대였으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숨어서 점조직 내지는 소조식으로 움직였던 그 조직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터득해 온 그 갈고 닦아온 그 조직력 결국은 이것이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말 매우 그 공고한 그 정치권 내에서의 뭐 극좌로부터 극우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한 컨트롤 타워 한 곳으로 집중되는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갖춰졌구나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디벙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한 언론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쪽인 그 그림자 정부, 딥 스테이트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을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을 폭로하면 즉 그들이 들키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밝혀내는 디벙크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 시작한 초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진짜 민주 세력 정말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의 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내고 나면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 대처를 올바르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길 수 있는 이런 토대가
공고하게 다져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저는 또다시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승기를 정말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김명삼 시대에는 좀 가슴 아픈 우리의 과거사로 묻어야죠. 그 여기하고 뭐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참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 감을 때 편하게 감으려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사 당하신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이렇게 우리 국민의 정말 소중한 우리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설정을 하면서 쭉 보면요. 좀 말씀드렸듯이 락펠러,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 금융자본이죠. 여기서 막사이사이상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때는 여기서 이제 다리를 놨겠죠. 그리고 미국 민주당, 그 다음에 2000년대 우리나라 IMF 이해 이후부터 이제 남한을 삼키기 시작한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그림자 정부를 움직이는 전 세계가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는 CIA의 그 숨어서 움직이는 이런 쪽들. 우리나라에 이런 세력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 라이트라는 단체가 2002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이 이름으로요. 요 막사이사이상을 요 해에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죠? 그 부시가 이제 9.11 2001년 9.11도 뭐 조작이다, 음모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대거 관계가 돼 있다. 그리고 폭탄이 같이 터졌다라고 트럼프가 그 당일날로 인터뷰하는 목소리도 제가 들려드렸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02년에 뜬금포식으로 뭐 북한이 뭐가 어쨌다고 뭐 이란 그다음에 뭐 어디 이렇게 중동의 나라들하고 더하기 북한까지 악의 축이라고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선언을 하고 한 그 해에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으로 결성이 된 거죠. 뉴 라이트라는 이 조직이 떴는데 거기에 이제 김영환, 그 다음에 하태경 이런 학생 운동권, 전향한 주사파 운동권, 그 다음에 뉴 라이트 그 창단식에 이제 실제로 참석을 하고 기념사를 했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특히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본 사사카와 재단의 돈이 뭉칫돈으로 들어오면서 뭐 조선일보가 재단인 연대, 동아일보가 재단인 고대, 그 다음에 서울대 이런 데로 돈이 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개독 중심의 종교계 이렇게 막 퍼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이제 국내 대행 세력들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보 적폐라고 부르는 이 세력에서는 그 이제 박원순이 또 막사이사이상을 2006년에 받고 그러고 나서 이때 진보 교육감이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의 토대가 되는 그 교육감 직선제가 2006년 12월에 통과가 되고 이때 노무현 정부 때 실권은 이분이 갖고 있었죠. 여기에 같이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재단, 그 다음에 또 뭐죠? 무슨 공작소, 희망공작소 이런 연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이 진보 적폐 세력은 그러니까 전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면서 계속 적폐가 돼버린 그 구운동권의 주축을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그 옛날 주사파 임종석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극좌 꼴패미 이거 다 운동권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이분도 운동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CIA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이런 정말 꼬리표를 이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요.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의당을 통해서 이제 극좌 꼴패미로 넘어가게 되는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계 안에 엄청나게 퍼뜨리는데 이 페미니즘은 또 뭐라 그랬죠? 럭펠러에서 밀어줬고 여자들한테도 세금 매기고 어린애들 다 데려다가 그 제도권 교육 안에서 indoctrinate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그 락펠러가
그 유명 디렉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론 루소한테 얘기한 거 들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움직이고 같이 또 CIA에서 그 미국의 페미니즘 단체를 키워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진보를 undermine, 무력화시키고 진보를 땅굴을 밑을 파가지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밀어줬다라는 진술들이 많이 폭로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끝내주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미국보다 한 그 뭐 100배 이상 잘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어지럽히는 이거를요. 근데 그 차이를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딱 감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퍼즐 맞추기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또 유재일 씨가 폭로해준 그 언더 조직 5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정원, 이거 다 숨어서 하는 거죠. 전직 국정원인지 현직인지 알 수도 없죠. 기무사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고, 여기는 CIA의 그 작전 세력, 뭐 타격을 하고 뭐 의문사,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의문사 같은 것들을 직접 수행을 하는 이런 속으로 움직임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만 할까요? 뭐 안전사고 뭐는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정체불명의 뭐 방화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데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언더 조직에서 그 이분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이 세력과 그다음에 안티 유시민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리더십이.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제가 그 지하 운동이 학생 운동에서 지하 운동이 80년대 그 전두환 때부터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80년대 학번 지금 50대들이 다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70년대 그 중반 이때도 이미 그 박정희 치하에서 정말 정말 열심히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쪽도 함께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이게 조금 있다가 여기 국민의당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심상정 씨도 운동권, 임종석 운동권, 여기 다 운동권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김영환, 하태경 이쪽도 다 옛날 운동권입니다. 즉 조직을 전국 단위의 공개 조직, 그 다음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소조직 비합법,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움직이는 가명을 갖고 가명 쓰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그걸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거의 20, 30년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최하 20년 동안 20년 이상 그렇게 움직이면서 매우 그런 조직 운영 방식에 통달한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진짜 참 대단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미국은요, 이게 절대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 극자 꼴패미 단체 한 번 떴다 하면 소로스가 돈 대주는 단체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팍스에 뉴스 뜹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걸립니다. 다 안티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다음에 KKK를 가장한데 여기 금방 그 돈줄 다 추적돼 가지고요. 다 털려갖고 지금 그 작전 세력이 다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쪽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제가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제 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12년에 큰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특히 도저히 그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게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돼서 이제 전라도를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하면서 분당이 됐잖아요. 그때 그 국민의당이 뜰 때 저는 분명히 기사 같은 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아, 정말 운동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근데 솔직히 누구지? 이게 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유재일 씨 방송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대협이 임종석이 이제 그 이게 전대협이라는 게 아마 87년인가 맨 처음에 결성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합법시대 운동권이 그 이한열 열사 그 6월항쟁 87년 6월항쟁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합법 조직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임종석이 89년에 그 예쁜 여학생을 북한에 보내면서 전대협이 자리를 잡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한총련으로 넘어가게 되죠. 한총련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학생운동 전체 조직들이 엄청나게 과격해지잖아요, 그때. 근데 그랬다가 제가 이제 전북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전북 총련이 김영환 하태경하고 같이 뉴라이트 전향을 해서 주사파인데 이쪽으로 합류를 하고 그 이렇게 이제 트레이스백 추적이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당을 결성했던 그 전라남도에 있었던 구운동권 조직이 남총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전국 조직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남총련이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오 마이 골치 발바닥이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대체 여기가 누군지 정말 분명히 운동권이 움직이면서 옛날 운동권의 분위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 분위기인데 아 이건 진짜 아니 저건 정말 아닌데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운동권 잔류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무척 이제 같이 합류하고 싶어 하는 이런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 운동권 정치권으로 아직 못 들어간 그 운동권 세력이요.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87년 이후에 그 이후에 70년 중반 이때부터 박정희 이후 운동권들이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진보 사회 운동, 진보 시민단체 아니 몽땅 다 그렇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재일 씨도 아까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글쎄 너무 순진해서 너무 착해서 근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더 이상은 그냥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전해철도 뭐 사실을 금방 붙었기 때문에 적이지만 그 전해철도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다 공부하는데 야 데모하러 가자고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답니다. 법대생이.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 근데 뭐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아마 사시 공부를 금방 했던 것 같고요. 최재성, 홍영표 원내대표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이력을 봤더니 그 대우자동차 노조 쪽에 그러니까 70년대 때 열심히 움직였던 양반인데 지금은 이중 영수증 해가지고 돈 떼먹고 그러고 있죠. 참. 오늘 그러면서 이제 유재일 씨가 이 모든 총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 여루당, 열린우리당 그때의 재판처럼 안철수를 내세우면서 안명박, 그다음에 황교 안을 내세우는 박근혜파 이렇게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겠냐 반문연대를
해서 띄우면서 이 얘기를 어제 시작했나?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낮 방송에서. 저도 이거를 느꼈던 게 저는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하면서 느꼈었냐면은 이 하태경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그 국민의당, 그러니까 지금 민평당이죠. 지금 민평당하고 바미당하고 그 다음에 자한당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평당까지 거기 들어간다는 게 너무 웃기니까 이제 들으면서 그 가능성이 과연 있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김어준 총수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민평당 국회의원도 또 나왔죠. 뉴스공장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보면 김어준 총수가 보면은 이제 계속 중요한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그 스팟에 있는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자꾸 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거를 감을 잡는 그 아마 그 훈련을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심지어 그 민평당에서 나온 양반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처음 봤는데 그 더민주 안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민평당에서는 지금 아직은 자한당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근데 일단 그 지금 민평당 분위기가 이 정의당하고 같이 뭐 다시 뭐 이렇게 20명 그 교섭단체 만들어봤자 뭐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들이 지금 유재일 씨가 얘기하는 이 그림이 말이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게요. 여기서 지금 반문연대라는 식으로 민주당을 적폐로 몰면서 반문연대라는 기치를 띄우고 여기에 간판 스타로 안철수를 내세우면요. 이게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하고 딱 이제 하루 이틀 상관으로 보조를 맞추는 게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 쪽에서도 민주당 대민주당 전쟁 선포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없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데서 유튜브에서 이제 개혁 채널들을 탄압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면서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지사님을 둘 다 적극 지지인데 그 저는 이제 뭐 그 협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희한한 띠리릭거리는 그 골 때리는 그 소리까지 전화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 전화기는 뭐 분명히 감청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그 이거 방송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아주 이제 예쁜 소리 아주 예쁜 소리가 살짝 난 적이 있어서 거의 뭐 이거 뭐 스톡홀름 신드롬인가요? 뭐 잘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뭐 참나.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정말 제 방송을 그만두기를 너무나 이제 바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겠죠. 뭐 조회수 뭐 이런 거는 뭐 에이 뭐 들을 분들은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못 잡아먹어서 쌩 난리치는 여기서 이재명 지사님은 더불어민주당 가입해라 이관계다 작전 세력에 속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작전 세력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문재인의 복심 김경수 지사님은 법정 구속되고 법정 구속이요. 이거 다 누가 시키고 어디서 휘두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뭐 다 전해철 뭐 문 대통령님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삼성 말을 듣겠죠. 이 양반은 출신이 어딥니까 도대체? 에? 여기랑 다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하나도 안 듣고 이제 더불 어,
안티 대민주당 전쟁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뭐 이재명을 내세우는 그쪽이요. 같이 모이는 거죠, 같이. 반문연대잖아요, 반문연대. 그러면은 여기는 극문 똥파리들은 이재명 꼴 보기 싫다고 남경필 찍어대고, 극이 똥파리들은 문재인 꼴 보기 싫다고 일로 가고, 자한당 이기길 바라고, 또 극렬 지지 작전 세력 여기서는 이제 또 무슨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이제 반민주당 전쟁 선포하고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돈 나오고 조직력 이런 훈련들 받으면서 다 모였다고 201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특히 여기에는 학계에서도 많이 잘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일베가 제일 많잖아요. 그쪽의 젊은이들이 이제 하태경을 중심으로 뭐 뉴라이트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모이는 이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죠. 여기서 거들면서 모인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제가 그 실체는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일베, 그러니까 메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워마드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를 받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 아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누군지 다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유재일 씨가 이 얘기를 또 하게 된 것도 이제 숙대에서 그 자한당의 그 이상한 국회의원 아줌마 동문 그 감싸고 도는 그 성명서 보면서 그거 갖고 이쪽은 이제 팸인데 여기가 뉴라이트다 이거 막 얘기해 준 거였거든요. 그 독자들에게요. 시청자들에게 다 드러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임 뭐 쉽게 안 될 텐데 어쨌든 이쯤 되면 또 우리의 안철수 씨도 돌아오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황근의 세력까지도 안철수 안명박을 띄워준다면요. 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면서 참 잘들 한다. 일시구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폼은 나지 않습니까? 황근혜 쪽에서까지 안철수를 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평당 쪽에서도 정말 더민주는 적폐청산할 의지가 없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권리당원 200만 권리당원 여기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딴 쪽으로 놓는 거는 이 두 분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이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 때 되면 다 할 사람이죠.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 또 적었습니다. 강물 아지매. 좀 뭐라 그러죠? 그 창피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여기 뭐 다 해가지고 때 되면은 다 지금 뭐 다 이쪽으로 얘기가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각자 움직이고 있지만 다 모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은요, 지금 뭐 MBC에서 보니까는 뭐 페이크 뉴스 뭐 쫓아가고 뭐 KBS도 저널리즘 K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는데 전 다 안 쳐줍니다. 다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요, 차라리 거짓말을 완전하게 하는 게 낫거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 이러면 조중동 이렇게 딱 찍히면 연합도 거의 이제 찍혔는데 그러면 안 속죠. 근데 반만 거짓말을 한 요게 진짜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반만 하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반만 거짓말을 하면서 뭐 나름 진보인 척 하면서 뭐 이 사람을 띄운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믿지 않는 뭐 그러니까 참 믿어주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뭐 이낙연이라든지 뭐 김부겸이라든지 아무튼 여기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번 터놓은 쪽은 어떻게 뭐 돌이키고 싶어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못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쪽을 이렇게 띄워버리면은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언론 여기 안 믿습니다. 아무데도 아직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고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120명이 넘게 있는데요. 거기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제 여기 다 이제 뻔떡거리는 뭐 박영선 이런 이름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뭐 왔다 갔다 뻔떡뻔떡거리는 사람 손 안에 꼽아봤자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다 여기 돈하고 얽혀가지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세력에서 그 진짜 애국적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만 한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관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거의 문재인 대통령님만큼 인상이 너무 많이 달라지셨는데 좋은 쪽으로요. 거의 초월하다시피 한 이런 분위기가 되셨는데 같이 힘을 합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이제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바로 초선 의원 계속 뭐 진짜 멋있는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시리즈로 내보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막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박자를 맞춰서 때 되면은 다 들어가면 인해 전술로 우린 전공법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몇몇 이렇게 탁탁 꼭꼭 박아가지고 비밀리에 움직이고 무슨 지들 작전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공법, 우리의 1인 1표의 권리를 전공법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 여기 마음을 다 돌리고 좀 회개하고, 정말 회개라는 말이 좀 그 기독교적이죠. 반성하고 마음을 돌리고, 그 회개라는 말이 리펜트가 본래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좀 마음을 고쳐먹고, 이분은 그냥 오지 말고, 지금 편안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공부하고, 그죠? 이분은 오지 말고, 여기도 다 반성, 아유, 모르겠습니다. 얘기 길어지니까. 아무튼 다 됐고요. 여기는 다 됐고, 우리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또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이길 거다. 오늘 그래서 제 2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도, 뭐, 저 이분 젊었을 때 저도 이분 참 좋아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청문회 같은 데서 봤을 때 정말 날카로웠고, 그때도 물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참 맑고 똑똑하고 날카로워 보였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인가요? 모르죠. 더 살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모두 편안하시고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